네, 수익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시장 안에서 참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코스닥 대표적인 주도주인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다 밀리다 보니까 낙폭도 만회가 안 되고 지금 계속 1% 중후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투자 뉴스들이 있었는지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세벽 대표, 이건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우중충합니다. 날씨에 따라서요.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을지 한번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상황에서도 바이오주들의 몇몇 종목은 또 한번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그중에서는 한미약품이 눈에 띄었어요. 10년 전 레전드, 우리 바이오가 아니라 정말 전통 제약사로 이전에 뭐 기술 이전으로 화제가 됐다가 반환해서 또 화제가 됐다가 참 말도 많았던 한미약품이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포모 오겠다. 바이오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이 시장이 힘들겠다라는 이야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한미약품이 왜 올랐을까요? 관련 리포트가 하나 또 출시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리포트인데 보면 일시적인 매출 부진, 3분기 실적 안 좋나? 라는 생각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약 개발의 가치를 흔들지는 않는다라는 앞으로 길게 봤을 때 3분기에 약간의 걸리는 그 실적은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3분기 실적의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580억 원을 기록한 예상을 해둔 것과 달리 47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고 3분기 영업일 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그 영향 때문인데요. 또 8월에 중국에도 악재가 하나 있었죠. 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그닥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신약에 대해서 그 개발에 대한 가치를 본다면은 전혀 걸릴 게 없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저보다는 이건희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리포트의 뉘앙스 어떻습니까? 이제 뭐 뉘앙스는 약간 병주고 약주고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뭐 가이던스 대비 안 좋은 건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다른 종목에 비하면 최근에.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싹센다는 철수한다고 하죠. 이제 싹센다를 빼고 위고비를 팔기 위한 전략인데 노보노디스크에서 그러면 그게 들어오고 나서 지금 뭐 60만 원에 살 수 있다, 50만 원에 살 수 있다, 뭐 별의별 이제 그런 게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물어보는 분마다 제가 만나는 분마다 뭐 여쭤보면 다 받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비만도 아닌데, 네네.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다들 느끼시는 거죠. 근데 지금 한미약품도 임상을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저 우연히도 임상 3상 맞는 분을 한 달에 건너서 알게 됐는데 네.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빠르면 27년도 안에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3상이 잘 진행돼서 유난히 끝난다고 하면 국내 출시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26년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지금 24년 거의 다 갔잖아요, 그죠? 25년 되면 더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미약품이 지금 다른 지금 펩트론 급등했고 네. 인벤트지랩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뭐 유통해서 갖다 파는 블루엠텍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한미약품이 다음 차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요즘에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서 저도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약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제약 바이오와 비교해 봤을 때 시가총액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10% 넘게 상승했다라는 걸 다른 시총이 좀 작은 제약 바이오와 비교한다면은 거의 뭐 20, 30%의 급등 정도의 그 강한 색인데 여기서 한미약품 3분기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 아니다라고 미리 이제 애널리스트가
안도할 만한 거리를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보유자분들은 더 믿고 가져가 봐도 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그 무거운 한미약품 몫이 10% 넘게 올랐으면 여기서는 일단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였지요. 저는 일부 차익 실현을 지금 현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했는데 네. 리포트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3분기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예견되어 있었고 그거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약간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유통망이라던가 폭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안 좋았었고 대홍수 이런 것들의 여파가 있었었는데 4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11월에 이제 발표가 되는 11월에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가 되는 초록 공개 그 관련해가지고 병용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해가지고 당뇨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위고비랑은 조금은 특색이 다른 게 이제 근육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의 특색이 좀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정말로 부각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글로벌 그 지금 중소형주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네. 대형들은 살짝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차익 실현이 펼쳐져도 이상하지가 않고 세론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욱 노리는 것보다는 그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금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조금 눌렸을 때 재공략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지금 두 분이요. 한 분은 이틀 전부터 한미약품을 사야지 하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못 사서 아쉽다 하는 분은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틀 전에 판 나보단 낫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약품 이 구간에서 또 비만 치료제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총이 근데 한미약품이 되게 큰 것 같지만 네. 지금 뭐 4조밖에 안 되고요. 사실은 작은 회사죠. 지금 알테오젠 20조인데.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뭐 이 중소형주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 중소형주가 됐네요. 예, 네. 지금 뭐 HLB도 사실은 뭐 10조 가까이 되죠. 한 8, 9조 가까이 되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흐름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한미약품은 저는 지금이라도 쫓아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펩트론이 아직도 멀었거든요. 사실 일라일라 계약하려면 1년이 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도 지금 나와야 되고요. 예, 임상 1상을 해서 그 결과 보고 우리 가격 정하자 이렇게 지금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발표 이후에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시장의 심리는 아직은 뭐 새로운 바이오 내에서도 새로운 걸 자꾸 찾고 있는데 네. 한미약품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았죠. 거래가 터졌고 오늘 윗꼬리를 얼만큼 달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장 끝날 때 뭐 36만 원대를 회복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종가 무렵이든 아니면 일부는 좀 담가 놓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더 사는 전략.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30 전 고점, 직전 고점이죠. 한 4만 원 돌파할 때는 이건 따라 사야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 지금 바이오 쪽에 살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나마 좀 한미약품 이제 스타트하는 거니까 따라 붙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두 분의 의견이 좀 여기서는 나뉘어졌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은 오히려 현 구간에서 따라 붙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앞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지금 바이오 포모 현상 온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나홀로 질주할 때 그때 포모 현상 이후에 지금은 바이오 포모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국내 증시가 어려웠어도 금융과 헬스케어는 올 들어 30% 넘게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연말을 정리하는 구간에서 이건희 대표님 한미약품은 계속 더 홀딩 혹은 들고 가봐도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다른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일단 뭐 저는 다 사고 싶은데 다 사고 사라고 싶지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죠.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 보면 최근에 한 4만 원대를 처음 이제 오랜만에 돌파를 한 이제 사실은 신고가를 냈는데 ABL 바이오가 지금 조정이 좀 며칠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주봉상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보셔도 괜찮다. 한 11선 조정 받으면 39,000원 미치면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오 관심주는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하면 살만한 종목은 조정이 좀 들어오면 ABL 바이오랑 그다음에 한미약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한미약품이고요. 유세벽 대표님은요? 저는 클래시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나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지금 이제 그 빅 이벤트가 아직은 부재합니다. 이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텐데 다음 주부터 의료기기 종목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지금 미국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좀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래시스가 지금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했었을 때 뭐 기타 다른 임플란트라던가 아니면은 영상의학 이쪽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을 했는데 미용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수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시즌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찍어주고 있고 그리고 높은 연간 수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가산점을 줘서 클래시스가 지금 잘 달리고 있지만 한미약품과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5,000원에서 58,000원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조정 구간이 들어온다면 여기에서 매수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코스닥만큼 밀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매도로 또 매도세가 거지자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강세를 이끌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점에서 매물 출회가 나타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저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또 코스닥이 1% 넘게 밀리니까 이거 단순히 금요일장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돈을 뺀다? 차익 실현을 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시장에 악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장에서는 테마도 좀 전무한데요. 개중에 엠폭스 섹터 등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 워낙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돌고 돌아서 팬데믹 관련주가 오늘장은 그나마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 추이만 놓고 보셔도요. 우리 코스피가 왜 못 갔구나 알 수 있죠.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탈출이 러시가 지속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적어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발 순풍을 좀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 3분기 중국 성장률이 4.6%로 좀 애매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숫자 5.0%의 성장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상반기 성장률 5.0%는 이렇게 끝이 났고 3분기도 4.5%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앞서 그 텔레그램 분석글에 보시면 이건 이제 오전장만 보고 나왔던 글이었는데 네. 당시만 해도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고 그냥 금요일을 앞둔 쉬어가는 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보단 좀 코스닥의 타격이 커 보이거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리는 걸까요? 코스닥은 뭐 지금 좋은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대부분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예, 특히 이제 반도체도 다 대부분 안 좋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은데 네. 많이 빠지고 있고 그 여파는 사실은 하이닉스가 오늘 4% 이상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좀 회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뉴스를 영어까지 끌어다 모아줘도 지금 마이너스죠. 네. 예, 그렇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공격적으로 사주는 쪽은 없고 받치는 쪽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왜 빠질까? 저도 오늘 계속 고민했는데 네. 중국이 경기 부양책 계속 내놓고 있는데 중국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또 금리를 또 인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대 금리를 주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돈을 찍어내서 엄청난 부양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걸 잘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금리 인하라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좀 흘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근데 이게 GDP 4.6%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5%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5% 달성하려면 지금
4분기에 엄청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것 때문에 증시 뭐 주식도 막 사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부양책이 세게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차익 실현을 좀 해서 그쪽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중국 갈 준비를요? 그렇죠. 인도 시장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최근에 보면 좀 대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시아 쪽 섹터는 좀 다른 데를 빼서 좀 중국을 좀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이 중국이 이번에도 애매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달려야만 하는구나. 그럼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던가 무언가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경기를 개선시킬 만한 카드를 꺼내 놓을 텐데 그럼 그거 기다리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좀 현금 마련해 놓자라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중국발 그런 경기 부양책이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자금을 빼앗기는 중국의 블랙홀 현상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그 와중에 이제 테마로도 많은 테마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엠폭스 테마주라던가 팬데믹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보는 거가 나을지 아니면은 지금 테마도 이렇게 전무하다라는 거는 현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요. 저는 테마를 건드리시는 거는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엠폭스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진단키트는 이제 과거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돈을 못 번 기업들도 역설적이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유보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현금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금을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떻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엠폭스라던가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저는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장이 이렇게 밀릴 때는 한 번씩 퉁퉁 튕겨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종목들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포트에서 비중들을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점검의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이 눌렸던 건 앞서 이건희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결국에는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부양책이 당연히 호재거리로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이제 부양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이제 지수랑 그리고 경제 지표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때도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고 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밥을 먹고서도 이제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아질 것이다. 요거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또 비관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양책이 더 세게 아주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또 시장에 또 호재인데 또 악재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여러 변수를 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는 트레이딩으로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코 바이오메드가 23%의 급등을, 랩지노믹스는 10.71%, 진 매트릭스도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름 미코 바이오메드는 오늘 장중에 고점을 좀 유지하면서 윗꼬리를 안 달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그냥 그 중에 가장 강한 테마인 이 팬데믹 테마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자라고 했으니 오늘 그냥 하루 여기서 수익 냈다면 나오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주말 새 있을 때 뉴스 보고 월요일에 매도해 볼까요? 저는 안 하는 종목 스타일이라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요? 일단은 근데 추세가 네. 이렇게 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서 거래가 터진 거기 때문에 사실 랩지노믹스가 또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주말 좀 재워 놓으셨다가 월요일 날 한번 파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WHO가 한마디로 겁준 거거든요. 네. 이제 본인들한테 돈을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정부들이. 그러니까 후원금 좀 더 내라고 좀 빨리 너 니네 팬데믹 잊어버리고 있지 또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기업들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각심을 불어넣은 것만으로도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옛날에 대한 추억팔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좀 추세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조금 더 가져가셔서 월요일 날 파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테마도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 갑자기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 맥스트 한번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 현재는 13%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 3,315원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그 외 VR 테마주들도 이 맥스트를 따라서 같이 움찔움찔 거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메타퀘스트, 애플 비전 프로 연동 시스템을 맥스트가 개발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XR 확장 현실 디바이스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소식에 VR 관련주, XR 관련주도 같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인공인 맥스트가 오늘 좀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뉴스 좀 더 지속성 있을 만한 뉴스입니까? 일단 뭐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네. 일단 그런 거죠. 지금 애플 비전 프로는 실패했던 모델인데 지금 또 싼 모델로 하나 더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에서 이번에 발표할 때 지금 우리 글래스만 봤는데 네. 사실은 그거 말고 또 XR 기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온 게 보급형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연동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이제 뭐 맥스가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맥스가 그걸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지금 자리에서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 막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쪽은 아직은 무르익은 건 아니고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전에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항상 시장이 좀 의심하면서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확인하면서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세벽 대표님은 이 맥스트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은 현 구간에서의 가격이라던가 전략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2년 전이죠. 2년 전에 메타만 붙어도 상한가를 막 가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저 이슈는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호재가 맞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재료가 아주 큰가? 요거는 좀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아주 크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게 거래량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실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500원이라는 가격대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무조건 터치를 하고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만 강한 슈팅 파동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개선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슈로 인해서 기대가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격대는 3,500원대 여기를 돌파를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뉴스들까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투자타임이 함께한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